예, 안녕하세요. 글로벌 공대리입니다. 오늘 영상은 저번에 올렸던 회사 이야기, 회사에 너무 의미 부여를 할 필요가 없다. 예, 그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회사에 목매면 안 될 이유, 회사에 목매지 말자. 이건 어떻게 보면 좀 짧은 이야기인데, 회사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진 않거든요. 제가 회사 다닐 때는 정말 그 착각을 느낀 만큼 회사가 정말 좋았어요. 가족 같고. 그래서 내가 여기 사람들과는 평생을 쭉 가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인생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여러분.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르고 회사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기 때문에,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회사와 나를 그냥 동등한 주체로 보고 계약관계를 봐야 됩니다. 회사가 어려울 때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거는 인건비를 줄이는 방법밖에 없고, 그래서 인력을 쳐내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회사에 내가 충성을 다했는데 회사가 나에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정리해고를 당하고 나서 그런 말을 내 입으로 하게 될 날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럼 그때 가서 배신감을 느끼고 화병이 나고 싶지 않으신다면 지금부터 회사 말고 내 인생에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회사가 어려울 때 정리해고를 한다는 것은 마지막까지 갔다는 거죠. 근데 정리해고 전에 이제 뭐 희망퇴직 같은 걸 먼저 받을 거예요. 지금 퇴직하면은 퇴직금 100% 다 준다. 그 다음부터는 조금밖에 못 줄지도 몰라. 막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죠. 2차 희망퇴직자들은 80%.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빨리 나가게. 이번에 얼마 전에 미국에서도 오일 프라이스가 그 선물 시장이 완전히 지구 역사상 최초의 일이 벌어졌는데요. 석유값이 마이너스로 떨어졌어, 마이너스. 그러니까 이 석유를 돈을 받고 사는 거예요, 내가 이 석유 좀 제발 가져가줘, 내가 돈을 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기에는 좀 어렵지만 휴스턴의 많은 석유 회사들이 희망퇴직을 받고 사람을 잘랐어요. 지금도 자르는 중이고 구조조정 중이에요. 뭐 좋은 회사는 지금 희망퇴직하면 1년치 연봉 다 줄게. 그래서 제 친구도 한 명도 1년치 연봉 다 받고 나온 애 있어요. 한 번에. 그런데 이제 버티면은 나중에 이제 못 받는다 이래가지고, 회사는 절대 인격체가 아니에요. 그 회사를 무슨 인격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사람이 아닙니다. 회사는 그냥 기계예요, 기계. 인격체가 아닌데 왜 회사에 내가 끈끈한 정을 느껴야 되지? 콘크리트 건물인데? 건물도 아니지. 그냥 추상적인 어떤 개념이죠, 회사. 제 경험담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회사를 그만둔다고 할 때, 그때 회사를 1년 반 정도 간 시점이었어요. 2년이 채 안 됐어요. 그런데 회사를 그만둔다고 하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줄줄이 저랑 면담을 하시겠더라고요. 그래서 위에 대리분도 이야기 하시죠. 그 다음에 과장 차장님 올라가면서 나중에 이제 임원분들까지 올라갔어요. 저 높으신 분들까지. 그래서 저렇게 높은 사람도 나를 부르는 거예요. 비서실에서 연락이 왔어. 나를 이렇게 일기 신입사원이 그만둔다는데, 제가 그때 약간 감동을 느꼈거든요. 진짜 조금 그만두면서도 약간 마음이 서럽었어요. 좀 다들 너무 이렇게 잘 해주셨는데 그만둔다니까 이렇게 아쉬워서 하시는구나. 다들 좋은 말씀 해주시고. 근데 그 높으신 분을 만나러 갔죠. 그분 사무실에 들어가서 얘기를 하는데, 그분은 되게 저를 못 그만두게 되게 강하게 주입을 하시는 거예요. 다른 분들은 그냥 들어주고 네가 그런 계획이 있었구나 그런데 그분은 직급이 높으셔서 그런지, 야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이렇게 다 처음부터. 저는 강력한 이 스케줄이 있었어요. 제 와이프를 먼저 유학을 보내놨었어요. 먼저 갔어요. 그리고 저 혼자 있었거든요. 제가 예전부터 유학 생각이 있어가지고 상의를 한 끝에 제가 나가기로 했습니다. 유학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듣기에는 변명 같은 거예요. 왜냐면 그때 제가 어디 학교를 어드미션을 받아놓은 것도 없고 그냥 무작정 그만두겠다고 하니까, 너 어디 간지도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회사를 왜 그만둬? 그럼 나중에 다 정해지면은 그때 가서 그만둬도 되잖아,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근데 공부를 좀 해보니까 이게 조금 그만두고 완전히 여기에 100% 쏟아붓지 않으면 좀 힘들 것 같아서 좀 나중에 후회할까봐 후회 없이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한 얘기가, 이분이 이제 유학을 갈 건데 왜 회사를 입사했냐 부터 시작해서, 요즘에 유학 가봐야 진짜 별거 없다. 너 네 동기 중에도 유학 갔던 애들 많지. 너랑 뭐가 다를 게 뭐가 있어. 똑같아. 오히려 손해봐. 너같이 이렇게 국내에서 공채 입사해가지고 쭉 크는 애들이 나중에 임원 다는 거야.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이미 마음이 떠났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는 제가 뭐 마음을 돌이킬 생각이 없었죠. 그렇게 말씀하시고 거의 1시간을 저를 설득했어요. 근데 결국은 저는 그 어떤 여지를 주고 싶지 않아가지고 뭐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고 계속 그냥 그 자리에서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제가 이 회사가 싫어서 떠나는 건 아니고 절대 또 다른 회사로 이직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그냥 무조건 유학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해보고 싶습니다. 거의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결국은 이제 저의 고집을 꺾지 못하고 이제 이분도 포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래, 그렇게 결정한 거, 이왕 그렇게 결정한 거 잘 준비해서 잘 됐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미국도 한두 개가 아닌데 어느 지역을
생각 중이니 그렇게 물어보셔가지고 그래서 예 제가 미국에서 이제 엔지니어링 회사들이 좀 많은 중부의 시카고나 텍사스 쪽 염두에 두고 지원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분이 시카고 좋지. 우리 딸이 말이야 거기서 시카고의 엄청 유명한 대학에서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자마자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자리에서 표정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얼굴이 뻘개지는 거예요. 술 마신 것처럼. 근데 갑자기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분한테. 물론 이제 와서 뭐 거의 10년도 더 된 이야기인데 그분은 뭐 은퇴하셨을 거니까 지금쯤 그분이 뭐 이 영상을 볼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은퇴하셨을 거니까. 근데 여러분들 왜 제가 화난지 아시겠죠? 자기 자식은 유학 보내놓고 나한테는 야 요즘에 유학 갔다 와도 다 쓸모없어 그렇게 회유를 했다는 게 너무 괘씸한 건 아니고 괘씸한 건 아니고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지 말지 그냥 나한테 마지막에. 그러니까 결국 이분인 내가 가족 같아서 붙잡은 게 아니었던 거야. 나의 미래를 위해서 붙잡았던 게 아니었던 거지. 나중에 알게 된 것은 회사에 사람이 자기 발로 특히 신입사원이 나가는 것은 회사에서 굉장히 윗분들이 안 좋게 보시기 때문에 야, 이 신입사원이 왜 나가? 이런 말이 나올까봐 혹은 그 인사고과에서 같은 팀에 있는 인력 관리를 잘 못했다 이렇게 돼가지고 인사고과에서 좀 안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잡는 거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내가 유능해서 또 혹은 나랑 너무 정이 들어서 나랑 일하는 게 재밌어서 뭐 그런 마음 조금 있었겠죠. 근데 그게 주는 아니었고 사실 그러니까 이게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그런 해프닝이 벌어진 거죠. 요즘에 유학 갔다 와도 아무 쓸모 없다 그래놓고 자기 자식은 이미 유학을 가서 공부를 하고 있어. 이런 이중적인 이런 공감할 수 없는 진짜 좋은 거는 자기 자식한테 주고 나한테도 그렇게 거듭 말씀하셨거든요. 네가 내 자식 같아서 하는 얘기야. 근데 진짜 자식은 유학 보내놓고 자식 같다고 한 회사의 신입사원에게는 유학을 가지 말라 그러고 이야 그래서 그 자리에서 느꼈습니다. 이건 반드시 가야겠다. 무조건 가야겠다. 속지 마세요 여러분. 왜 정치인들도 자기 자식도 전부 다 유학 보내놓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잖아.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도 좋은 거는 여러분들이 쟁취하세요. 세상이 장난이 아니에요. 만만한 게 아니야. 그런 식으로 나오면은 2배로 갚아줘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그냥 회사가 여러분들의 안전막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실체 없는 관념일 뿐이고 회사가 어려울 때 여러분들 팽당한다. 그냥 여러분은 잘릴 것이다. 그러니까 회사 다니면서도 계속 자기 개발과 자기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을 거듭 말씀드리고 싶네요. 물론 회사 일을 소홀히 하는 건 안 되고 열심히 하셔야죠. 그리고 항상 오너의 마음. 나는 이 일의 어떤 작은 주체, 작은 오너고 저 사람은 저 큰 회사의 오너. 그러니까 오너끼리 서로 계약한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돈 주고. 사실 아쉬운 건 저 사람이야. 저 사람이 나한테 돈 주고 나는 일을 해주는 거지.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은 당당해지고 마음이 편해질 거예요. 아니 뭔 상관이야. 그 사람이 죽으면 나한테 유산 물려줄 것도 아닌데. 좀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 그렇죠. 그러니까 오너의 관계. 내가 오너지. 내가 일을 해주는 거지. 그 많은 돈을 받고 가치를 받고 내가 일을 해주면 회사도 당연히 이득이고 나도 이득. 이런 말 있잖아. 회사의 성장이 곧 나의 성장. 이런 캐치프레이즈. 글쎄요. 약간 여러분들을 이제 세뇌시키기 위한. 물론 일리는 있습니다. 회사 성장하면 나도 성장할 수 있지. 일리는 있는데 바뀌어야 돼. 순서가 나의 성장이 곧 회사의 성장이지. 내가 먼저 성장해야 돼. 그렇잖아요. 내가 먼저 성장하고 내가 먼저 더 많이 알고 내가 먼저 영어도 잘하고 이렇게 성장해야지. 그래서 회사의 성장이 나의 성장이라면은 반대로 얘기해주세요. 나의 성장이 회사의 성장이죠. 영어 공부하려고 영어 학원이나 등록해놨는데 그날 야근한다고 또 회식한다고 나 혼자 일해야 된다고 당당하게 얘기를 하세요. 처음에 좀 사이코처럼 보일지 몰라. 부장님 제가 보니까 이 야근은 사실상 내일 해도 될 것 같은데 오늘은 좀 일찍 가보면 안 되겠습니까? 오전 10시까지 끝내놓으면 안 되겠습니까? 어차피 그 이후에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딜을 하세요. 당당하게. 그럼 부장님이 황당하시겠죠. 아마 여러분을 사이코로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이 친구는 곧 나갈 친구구나. 오래 일을 같이 못하겠구나. 근데 그게 일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 부장님이 잘못된 거예요.
나중에 결국은 내가 열심히 노력한 사람이 그 부장님보다 더 좋은 삶을 누리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당당히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나중에 부장님이 조금 섭섭해가지고 술 먹다가 그런 얘기를 했다. 회사의 성장이 나의 성장이지. 그렇게 생각하고 회사 일을 좀 더 프라이오리티를 두고 우선순위를 두고 해라. 이렇게 얘기하면 그때 여러분들이 에이 부장님 술 취한 척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성장이 회사의 성장이죠. 감사합니다.